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3대 종교계가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종교 간 화합과 연대야말로 코로나19 사태와 그 이후 전개될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백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국 불교계가 코로나19 방역 마스크와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기증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과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서 애쓰는 이들을 위해 팔공총림 동화사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사찰 도시락을 전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 기획 네 번째 순서에서는 조계종 중앙종의 의장 범해 스님과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스님들은 BBS 불교방송이 미디어 시장의 무한 경쟁 시대 불교계와 함께 한국 불교 발전을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당선된 불자 당선인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네 번째로 한국 불교의 중심, 부산 경남 지역 불자 당선인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실직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3대 종교계가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전합니다. 2008년 이후 저성장을 이어오던 한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했고 세계 경제 둔화 속의 위기는 더욱 길고 깊어질 것이다. 김혜진 전국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 상임 활동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열린 3대 종교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으로 인한 고통조차 평등하지 않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종교계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폭증하는 노동을 감당하지 못해서 과로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잡을 해야 하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3대 종교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산호의 부위원장 지몽 스님은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부처님이 행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발언하며 전염병이 사라질 때까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등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제위기 대책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계가 치료의 경제위기에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모색해보는 오늘 토론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와 지구촌의 고통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토론회에는 천주교 이주영 신부와 개신교 최영무 목사 등도 참여해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결국 종교 간 화합과 연대야말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최고의 백신이라는데 공감했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배기 연대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왜냐, 연대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인류와의 사투는 이제 경제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사상 등 인류 공통의 가치 구현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자 코로나19로 야기된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동 카톨릭 회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중국 불교계가 코로나19 방역 마스크와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기증했습니다. 국내 30개 불교 주요 종단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지민 스님은
중국 불교계가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4만 7천 장과 체온계 100개를 종단협에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저희들이 그 구호 물품을 마스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답례로 중국불교협회와 광동성 광효사에서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명생 스님께서 같이 4만 7천 장을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체온계 100개와 종단협은 어제 조계사 불교대학 앞에서 방역물품 전달을 위한 상차식을 갖고 중국 불교계로부터 기증받은 마스크와 체온계를 서울시에 다시 기부해 의료진에게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음성으로 전하는 전국 불교 합창단 연합회 임원들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용경 회장을 비롯한 전국 불교 합창단 연합회 임원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기금 800만 원을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 합창단 연합회는 스님과 불자들의 신심을 높이고 법회를 장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력과 신심을 갖고 신행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용경 회장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찬불가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일선에서 방역과 의료를 맡은 분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긴박함 속에 매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들의 공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사찰 도시락에 담아 전하고 있는데요. 대구 BBS 정한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음식 조리로 분주한 팔공총림 동화사 사찰 음식체험관, 따끈한 밥과 국, 제철 재료로 차려진 사찰표 도시락들이 불자들의 정성을 더해 속속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완성된 도시락들은 가장 먼저 대구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해졌습니다. 특히 불교계에서 의료진들 그리고 각 병원에 그 도시락을 지금 계속 전달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도 전달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팔공총림 동화사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애쓰고 있는 공무원과 의료인들을 위해 천여 인분의 도시락을 순차적으로 준비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거점 병원인 계명대 동산병원과 동구보건소, 대구의료원을 찾은 불교계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신도애들이 전부 다 참 우리도 뭔가 하나 보탬이 될까 해가지고 오늘 새벽부터 싸가지고 그래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작지만은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찰 음식 팀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의사, 간호사 분들의 또 힘이 좀 되고 싶어 특별 또 지원으로 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큰 힘을 내시고 고통을 같이 함께 하면 무난히 또 이겨내실 거라고. 병원 측도 코로나19로 모든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 마음을 내어준 불교계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또 도시락을 지원해 주셔서 의료진들에게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화사는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스님과 신도들이 직접 만든 사찰 도시락 300인분을 대구 동산병원에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달된 도시락들은 양상추쌈, 두부김밥, 엄나무순 튀김, 버섯 강정, 콩전, 옥수수전, 새송이 조림 등 맛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사찰 음식으로 차려졌습니다. 동화사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늘은 계명대 동산의료원에 150인분을, 내일은 영남대병원에 200인분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불자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도시락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이 없는 의료인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담겼습니다. BBS 뉴스 정한영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템플스테이가 2달 만에 부분적으로 재개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전국 139개 템플스테이 사찰의 프로그램 운영을 일부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여럿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과 단체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계속 중단하고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휴식형 템플스테이만 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정부가 종교시설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을 일부 완화함에 따라 템플스테이 운영 재개를 결정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디어 시장의 무한 경쟁, 창의와 융합의 시대, BBS 불교방송이 갖는 경쟁력은 곧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BBS가 지난 30년간 보여준 역량은 한국불교 발전을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BBS 개국 30주년 기획보도 4번째 순서,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불교의 중흥과 세계화, 이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방송 BBS 불교방송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B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을 기점으로 우리 불교와 BBS의 역량이 미래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데 모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뉴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우리 불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B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불교가 가진 풍부한 전통문화 자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 산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이런 점에서 TV와 라디오, 뉴 미디어를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 BBS 불교방송의 역할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조계종은 한국 불교의 중흥과 세계화를 추진하는 일에 BBS를 최적의 파트너로 꼽았습니다. 앞으로도 불교 발전과 중흥을 이끄는 주인공이라는 자세로 부처님의 법음을 올바로 전하는 미디어 포교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조계종 교육원은 BBS 불교 방송을 한국 불교의 중흥과 또 미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불교 포교와 미래 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종책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조계종과 BBS 간의 동시다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미디어 시대를 맞아 방송 포교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것이 선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포교원에서도 여러 가지 종책을 생산을 해서 대중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는 포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벤트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송국과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포교원이 일을 해 나가는데 BBS 불교방송국하고 긴밀하게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 미디어로서의 경쟁력을 갖춘 BBS 불교방송과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협력은 불교 중흥과 세계화의 밑거름을 만들어 나가는 등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김인규 경기대학교 총장이 BBS 불교방송의 개국 30주년을 맞아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조계종 제9대 종정을 지낸 월화 스님의 친필 글씨를 기증했습니다. 김인규 경기대 총장은 어제 서울 마포 다보 빌딩에서 이선재 BBS 사장을 만나
부왕무게라고 적힌 제9대 조계종 종정 월화스님의 친필 유묵을 기증했습니다. 부왕무게는 하늘을 우러러보나 땅을 굽어보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단 뜻의 사자성어로 친필글씨 옆에는 방장월하라고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김 총장은 20여 년 전 스님에게 직접 받아 소장해오고 있었다며 BBS 개국 30주년을 기념해 선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월화 스님은 1915년에 태어나 18세 차성환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했고 1950년부터 종단일에 매진하며 통도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장, 영축총림 방장, 제9대 조계종 종정 등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보도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불자 당선인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한국불교의 중심, 부산 경남 지역 불자 당선인을 소개합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입니다. 불도 부산에서는 미래통합당 이현승 후보가 3선에 성공하며 불자 의원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정각회 간사장을 역임하고 천태종 부산 삼광사 신도회장을 지낸 이현승 당선인은 부산 지역 유일한 불자 의원인 만큼 지역 불교계가 거는 기대도 큽니다. 먼저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경제가 폭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민생 경제 되살려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라 생각을 하고 부산 민생 경제를 되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경남에서는 양산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대표적인 불자 의원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초대 행자부 장관으로 임명돼 친노 정치인으로 분류되며 20대 총선에서는 경기도 김포에서 당선됐고 21대 총선에서는 당의 요청으로 경남 양산에 출마해 재선의 깃발을 들어올렸습니다. 선거 내내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셨는데요. 우리 양산은 부산, 경남, 울산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박완수 후보는 초선 의원으로서는 파격적으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의 전격 발탁되는가 하면 광역시급 기초단체인 창원시장을 3번이나 지내는 등 탄탄한 정치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여러 면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여러 가지 살림살이조차 힘들고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이번 총선은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큽니다. 이 밖에 지역 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계종 총무원장 감사패를 받은 경남 진주갑 미래통합당 박대출 후보도 3선 고지에 올랐으며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우 후보도 대표적인 불자 의원으로서 21대 국회에서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용성 스님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경남 함양의 화과원과 영은사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는데요. 화과원과 영은사 보건불사에 매진하다 지난 2월 입적한 해원 스님을 기리는 부도탑이 제막됐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양 백운산 자락의 영은사입니다. 6.25 전쟁으로 소실된 하가원과 함께 산청 보현사 주지 해원 스님이 복원한 겁니다. 하가원과 영은사는 일제강점기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용성 스님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던 농장과 사찰입니다. 용성 스님의 손상자인 해원 스님은 범어사에서 출가해 수행 정진 중 은사인 동원 스님의 유지에 따라 지난 1991년부터 보건불사에 매진했습니다. 16일 오후 영은사 입구에 조성된 제월당 해원선사 부도탑 제막식에는 스님을 기리는 불자들의 애도와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사바세계에 오시거든 법계의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영원한 주인공이 되소서. 자유와 평화며 행복의 주인공이 되소서. 저랑 같이 산들도 함께 이 꽃들도 초록빛 물결도 함께 아미타 부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성스님과 자강스님, 흥교스님 등 원로스님들과 보원의 구인의 스님들, 산청 사암연합회 스님 등이 제막식을 함께했습니다. 해원 스님을 기리기 위해 십시일반 보시를 내 부도탑을 조성한
보현사 신도들은 앞으로 탑비 조성 등 추가 선양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도탑 시주로 해서 완성을 됐는데 옆에 탑비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요거 탑비도 완성해서 그때는 좀 제대로 된 의자도 갖다 놓고 제대로 된 제막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내 봅니다. 하가원을 국가현충시설로 승격시키고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던 혜원 스님은 세수 72세로 지난 2월 28일 원적에 들었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제주 관음사 신도회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웃들과 연꽃 등을 함께 나누는 등 함께하는 봉축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관음사 신도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연꽃 등을 나눠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음사 신도들은 지난 2월부터 관음사 노보살과 관공서에 나눠줄 연등 300여 개를 손수 제작해왔습니다. 신도님들이 모아서 컵 등을 한 300여 개를 만들어서 원로불자님들의 집으로 직접 전달식도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관공서, 소방서라든가 아라복지센터라든가 양로원 이렇게 지금 전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음사 신도회는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에 입제해 음력 윤 4월 초파일까지 30여일 동안 세계 일화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길 기원하는 기도를 봉행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류로 높아진 세계인의 관심을 한국 역사와 문화로 돌리려는 한국 청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등은 2020 국가 브랜드업 전시회를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국립중앙박물관 나들길에서 개막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디지털 콘텐츠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누리집 첫 화면에 온라인 미술관 메뉴를 신설하고 온라인 관람 인증샷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이 2020년 상반기 문화예술 분야 공모에서 5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 사업은 꿈의 오케스트라 강원권역 음악캠프, 생활 속 무형문화재 발견, 2020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전 세계적 경제 위기에 지금부터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제 악화로 인한 제2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요. 바이러스와의 사투와 이로 인한 후유증은 생각보다 더욱 길고 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23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